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4단 칠종론이란 무엇인가 제3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본 강의의 마지막 강의, 즉 종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퇴계 4단 칠종론의 본질, 퇴계 선생의 4단 칠종론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성리학의 기초 개념들과 이론들, 그리고 4단 칠종 논변, 퇴계 고봉 4단 칠종 논변의 발단, 어떠한 계기로 이런 논변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4단 칠종 논변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퇴계 선생의 4단 칠종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리학설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뭐냐? 성리학이 아주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어떤 성리학적 체계의 맨 바닥에 있는 어떤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이기론이죠. 이기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힘성론, 수양론, 그 다음에 경세론, 즉 정치, 경제, 행정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주 기반이 되는 건 이와 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와 기의 관계입니다.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 퇴계 선생님과 고봉 선생님의 이 두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봉 제2서입니다. 고봉 제2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거죠. 거기 보면 기지 순리 바라야 무 이로 유 애자가 편시 이기발이라. 애는 이제 장애입니다. 장애. 기가 리에 순응해서, 기가 리를 그대로 따라 발동해서 한터록, 호는 터럭이에요. 한터록의 장애도 있지 아니한 것, 한터록의 막힘, 장애도 있지 않은 것이 곧이에요. 이것이 리의 발현. 이것이 바로 리의 발현입니다. 기가 리의 순응에서 발동해 가지고 한터록 아주 조그만한 장애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리의 발현이다. 여기서 기의 발동과 이의 발현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거의 일치하고 있죠. 물론 여긴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이 장애가 없을 때, 즉 발익의 중절이죠. 발동해서 절도에 딱 들어맞았을 때 그것이 바로 리가 발현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고봉의 입장과 퇴계 3서, 여기에 대한 퇴계 선생의 그 비판, 이 위는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 여기다 이런 뜻이죠. 기순리발 앞에 나왔었죠. 이거 순리발을 가지고 이지발, 이의 발현으로 여긴다면 이 얘기죠. 이것은 이면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인기위리, 기를 이로 여기는, 인기위리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기죠. 기를 리라고 여기는, 기를 리라고 아는 병통, 기를 리라고 하는 오류죠. 우리말로 오류. 기를 리로 하는 오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기가 리의 순응에서 발동하는 것을 가지고 리의 발현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기를 리로 아는 오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퇴계 선생은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퇴계 제3서는 고봉에게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4단 칠종 논변의 마무리를 짓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퇴계 선생이
고봉의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퇴계 입장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물론 고봉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퇴계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에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이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종래의 문제죠. 근원. 이거는 실질적인 겁니다. 실질적 근원. 퇴계 선생은 혈맥이라는 말도 쓰죠. 이게 두 가지냐, 한 가지냐. 소종래가 하나냐, 둘이냐. 즉, 소종래가 이와 기, 두 개의 소종래, 사단은 소종래가 리, 칠점은 기. 이렇게 볼 거냐. 아니다. 소종래는 하나다. 라고 볼 것이냐. 하는 입장이 충돌됐었어요. 그것을 저는 이원론, 일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보통 하는 이기 이론론, 이원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 이론론, 이원론 그런 의미로 그때는 이제 원자는 이원자를 쓰죠. 그게 아니고 근원을 원천을 하나로 볼 것이냐, 둘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실질적으로 다른 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아주 관건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퇴계 선생은 소종래와 혈맥이 다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분별이 언제냐, 혼륜이 언제냐. 분별이 언제냐, 혼륜이.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냐, 합쳐서 말하는 것이냐. 사단과 칠정, 이와 기를 엄격하게 분별해서 말하는 방식.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 이실이명, 이 이름은 이제 소지, 가리키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실이명, 실상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동실이명, 실상은 같고 이름만 다르다. 이게 저 고봉의 입장이었죠. 고봉의 입장은 사단과 칠정은 실질은 같다. 소종래도 같으니까 실질은 같다. 다만 이름만 다르다. 소지,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이런 소취연지, 어느 측면에 대해서 말했는가 하는 것만 다른 것이지 실상은 하나다. 자, 동실이명, 동실이. 같은 실상 다른 이름 지금 아니야. 실상도 달라. 소종래가 달라. 이런 입장에서 양정이선이냐, 일정이선이냐. 양정이선, 사단과 칠정은 두 개의 정이고 사단의 선언과 칠정의 선언은 다른 두 개의 선언이다. 이거는 고봉이 퇴계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죠. 즉, 당신의 학설은 양정이선론, 사단과 칠정을 두 개의 정으로 보고 사단의 선언과 칠정이 발익에 중절했을 때의 선함을 다르게 보는 그러한 이론이다. 그렇다면 자기의 학설은 일정일선이죠. 하나의 정이고 선도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단도 불선해질 수 있다. 사단도 부중절, 사단도 절대에 맞지 못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동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약하게 발동해서 절대에 맞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사단도 불선해진다. 그럼 사단이 선했다고 하는 것은 칠정과 동일하게 중절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단의 선함. 퇴계의 입장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선한 거야. 그건. 본래적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본래적으로 선한 이렇게 보는 입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사단도 불중절할 수 있기, 중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선함도 결국 중절했을 때 선함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기호발과 기방이슬 입도입니다. 이기호발, 이와 기가 상호 바란다라고 하는 바와
기발이승 일도다. 기가 발동함에 네가 타고 있는 한 길밖에 없다. 이건 율곡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고봉과의 논변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았어요. 이 고봉 선생이 물론 이가 바란다고 하는 이 주장은 좀 문제가 있다. 이는 무정의 무조작. 이는 뭐 정의도 없고 조작도 없다고. 즉 이는 작용성을 갖지 일체의 작용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주자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퇴계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데요. 이 문제는 역시 율곡에 의해서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율곡 선생은 기발이승 1도, 기발이승 하나만을 인정하죠. 역시 이기 호발, 기발이승 하나. 자, 이렇게 대립적인 입장을 우리가 논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논변의 내용을 우리 염두에 두고 퇴계 선생이 사단칠정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단칠정에 대한 퇴계 선생의 정론, 말년 정론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마지막 견해는 바로 이 성악십도 중에 제 6번째 그림인 심통성정도, 심통성정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통성정은 요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합한다고 하는 성리학의 이론이죠. 이건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합한다 혹은 통제한다고 하는 이 이론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 하도, 이거는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있는데 요 하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 하도의 퇴계 선생의 사칠론의 견해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도를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 성은 본인 제기중하야 유이명이라. 요건 아닙니다. 이쪽은 이쪽이고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제기중, 기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하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이명, 두 개의 이름이 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성이라는 것은 본래 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이 있다. 두 개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발 위정이죠. 여기 심, 여기는 뭐 심성이다 통합되어 있는데 원래 성발 위정이죠. 성발 위정. 정은 사단칠정 두로 나누니까 성이 발현해서 위 사단도 되고 칠정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이 발현해서 사단도 되고 칠정이 된다. 자, 이러면은 칠정은 기발, 사단은 미발, 칠정은 기발이라고 퇴계 선생이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그림하고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그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 측은 소사양시비.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 기발 희로애고 애호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지금 상도와 중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이 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자는 상중하의 이 세 번째 그림, 이 뭐뭐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이 뭐뭐를 가지고 이역이 합으로 얹으라. 이와 기가 합쳐진 거.
이와 기가 합쳐진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이와 기가 합쳐진, 이건 이제 기질지성이 이제 이기가 합쳐지니까 기질지성이 되죠. 그 중에서 리만을 지적해내면, 즉 소지가 리에만 있다면 이제 본연지성이 되는 겁니다. 공자소위 상근지성, 공자소위 상근지성, 이건 성상근, 습상원. 성은 서로 비슷하고 가깝고 습과는 서로 멀다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본연지성은 다 똑같아야 되죠. 모든 존재하는 인간이 혹은 더 나아가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동일해야 되는데 서로 유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기질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정자소위 성즉기 기즉성, 성이 바로 기가 바로 성이다는 성. 장행거가 말하는 기질지성, 여기 장행 기질지성 나오죠. 기질지성. 주자소위 수재기중이나 기작이 성자성하니 불상 협장. 비록 기 가운데 있지만 기는 기고 성은 성이니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성. 이거 이제 본연지성을 말하는 거죠. 이건 본연지성을 말하는 거죠. 네. 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하도는 이와 기가 합쳐진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가깝다,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성, 정자가 말한 성이 곧 기고 기가 곧 성이라는 성, 장행거가 말한 기질지성, 주자가 말한 비록 기 가운데 있지만 기는 기고 리는 리니 서로 섞일 수 없다고 하는 성이 바로 이것이다. 기언성이 여차라. 그 성을 말한 것이 이미 이와 같다. 이런 거예요. 고로 기발이 위정에 역이기 상수곡 상해초로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발하여 정이 될 때, 즉 성이 발현하여, 그것은 이제 성입니다. 성발위정의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될 때에도 이기 상수혹 상해. 이와 기가 서로 상수, 수는 기다리다. 수는 기다리다. 서로 기다리다. 이 없이는 기도 없고 기 없이는 이도 없고 서로 기다려서 서로가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상해, 서로 해치는 자리도 있다. 이와 기가 이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 없다 해서 서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또 이와 기가 서로 해치는, 이와 기가 서로 해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리가 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제를 한 겁니다.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될 때에도 또한 이와 기가 서로 상수, 서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서로 해치는 자리로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단 칠정에 대한 태계 선생의 결론적인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이미 본 거죠. 사단도 불선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냥 번역만 하겠습니다. 사단의 정은 리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니 그 자체로서 순선무학하다. 그 자체로서 그건 순선무학한 것이다. 다만 반드시 리가 발현해서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 기에 가리워진 그런 뒤에 흘러서 불선함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다음 칠정. 그럼 칠정은 어떠냐? 칠정에 대한 견해. 요즘 최근에는 퇴계 선생이 말한 칠정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주목한 논문들이 몇 편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주로 사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퇴계 사칠론에 대한 그 연구가 보다 확대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칠자지정은 기발이 이승지하니 역 무유불선이라 여기도 무유불선이 되어 있어요. 칠자지정 7가지의 정은 기가 발동함에 리가 거기 직자는 기라고 타고 있다. 타고 있으니 또한 불선함이 없다. 불선함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 약 기발하여 부중하여 멸기리 하면 방위위 암야라. 만약 기가 발동해서 적중하지 못하여 중절하지 못했다. 이거 중절하지 못해서 멸길이 그 이치를 멸하게 되면 방위위약 방은 그 맹제에 말하는 그 구방심이라죠. 방심 놓아버린 마음 방기된 마음 놓아버린 마음 도망가버린 마음이죠 말하자면 그걸 이제 방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놓여져서 그러니까 즉 도망가서 놓여져서 방기되어서 한자로 표현하면 방기되어서 위약 악이 된다. 7가지의 정은 기가 발동해서 네가 거기에 타고 있으니 또한 불선함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칠정도 원래 선하다고 본 거죠. 본래는 선하다. 왜냐하면 네가 거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즉 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번에 말한 인승마 사람이 말을 타고 간다는 비유에 의하면 칠정도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말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는 불선함이 없다. 본래는 본선이 이유악이라 칠정을 우리 나왔었죠. 본선. 본래는 선한데 악으로 흘러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한 그런 입장에서 얘기 나온 거죠. 근데 기가 발동해서 중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치를 멸하게 됩니다. 그 이치가 멸실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방기되어 가지고 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 사단과 칠정에 대한 퇴계 선생의 입장이 아주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순선무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불선함이 없다. 차원이 달라요. 사단은 그 자체로서 순선한 거예요. 근데 칠정은 불선함이 없는, 본래는 불선함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좀 가치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절대적 가치, 하나는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불선하게 될 경우에도 어목이 요거는 기에 가리워진 상태. 기에 의해서 미가 가리워진 상태인데 칠정이 약해질 경우는 멸기리. 그 리를 멸한. 그 리가 아주 멸실돼 버린. 그 리가 멸실돼 버린.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불선. 여기서는 악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차이를 두고 있죠. 아주 미묘한 어법을 사용해서 참 퇴계 선생님의 문장력이 정말 대단하죠. 재미있는 현상이죠. 여기는 순선부와 여기는 그죠 불선이 없는 정도. 여기는 기에 가리워지는 경우. 이건 기가 아예 없어진 경우. 불쌍하게 되고 악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도 불선해질 수 있다.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가 악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이런 마음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그 이전에 논변서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성악 10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그 결론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직컨대 겸이기하고 통성정자는 심리라. 요컨대 이와 기를 겸하고, 타동사입니다. 통은 통합하다. 성과 정을 통합하고 있는 것은 힘이다. 이와 기를 겸하고 성과 정을 통합하고 있는 것은 힘이다. 힘은 현실적인 기제죠. 성이 바라야 위정지제가 내 일심지 기미요 만화지 추요요 선악지 소유분야. 성이 발현해서 정의될 즈음, 성이 발현해서 정의될 즈음, 곧 한 마음의 기미고 만화의 추요, 모든 변화의 추요는 중심의 중심. 선악기 소유분이라. 선과 악이 말미암아 나뉘어지는 바이다.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원인이 되는 곳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발현해서 정의될 때 성 그 자체는 순선무악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의될 때 선하기도 되고 불선하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하나의 기미고 모든 변화가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자가 성능 1호 지경이다. 지는 진이다. 경 그러면 경의 상태를 유지하다 뜻이. 경의 상태를 유지하다. 진실로 능이 경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한결같이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 일자가 이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능이 한결같이 해야 된다. 경을 지니는데 경의 상태를 한결같이 지녀야 된다. 이 경이라는 말은 공경하다는 뜻이죠. 공경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주일무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은 주일 하나를 주로 하는 거. 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는 거. 그래서 잡념을 없애버리는 게 경의 상태죠. 돌매 이욕. 이는 천리예요. 천리. 욕은 인욕입니다. 천리와 인욕. 매는 어두울 매자. 매는 어두울 매자. 그러니까 불매, 여기 역시 목적. 어둡지 않다. 천리와 인욕에 대해서 어두워서는 안 돼. 이게 천리냐 아니면 인욕이냐 어두워져서는 안 돼. 이 천리와 인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율곡의 성리학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그 인심도심설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천리와 인욕의 문제, 특히 인욕이 뭐냐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칠게 말하면 천리는 도덕법칙이죠. 도덕법칙. 이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 타락한 육체적 욕망을 이제 인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법칙이냐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불매이욕은. 이렇게 하되 우치근어차라. 우는 더욱이에요. 삼가는 거죠. 여기에 더욱 삼가야 된다. 여기는 바로 요 시점. 그러니까 항상 경의 상태를 지니고 도덕법칙과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을 하되 특히 요 자리라는 말은 바로 여기입니다. 성발 위정지제. 요 때에 특히 삼감을 다 치는 이루다. 삼가하는 마음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발의 종양지공이 심하고 미발의 성찰지집이 습이라. 여기 이제 미발이 나오는데요. 미발은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죠. 이발은 마음이 발동한 이후를 말합니다. 수양. 결국 이
앞에서 보았듯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불선해질 수가 있어요. 칠정의 경우는 더군다나 절도에 맞지 못하면 이치가 아주 멸실돼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한 상태로 본래적인 선함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수양론이라고 부릅니다. 퇴계 수양론의 핵심은 바로 이 경사상이다 그런 말을 하죠. 경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수양의 방법에는 마음이 아직 발동하기 이전에 수양이 있고 발동한 이후에 수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18세기의 논쟁에서 이 문제가 치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퇴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이 호랑 논쟁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 강의를 할까 싶습니다. 그때 미발, 이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아직 마음이 발동하기 이전에 대해서는 조냥, 보존하고 잘 기르다. 이 본성을 보존하고 양심을 잘 기르다. 조는 보존하다. 인간의 본심을 보존하다. 양은 양성, 존심, 양성 그런 말 합니다. 존심, 양성, 존심, 양성 이런 말을 해요. 도덕적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잘 기른다. 이걸 해야 돼. 그것이 깊어지고. 이발, 성찰. 마음이 발동하고 나면은 이 마음이 도대체 인심인지 도심인지, 이게 도덕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타난 마음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사단인지 칠정인지 이런 것을 잘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익숙해진다. 즉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이 공이 깊어지고 이미 발동한 뒤에는 성찰하는 이 습관이 아주 익숙해진다. 진적 욕구, 진실함이 쌓이고 힘쓰는 것이 오래된다. 진실함을 오래 쌓고 그 다음에 노력을 또 오래 해서 불이 그치지 않는다면 소위 정일집중지 성악, 이걸 잘 정일집중지 성악,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의 학문은 육아의 이상적인 학문. 육아의 이상적인 학문은 결국 올바른 정치죠. 정의롭고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구현. 이것이 바로 성학입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학문이죠. 이것이 여기 나오는 정일집중. 그 다음에 존체 응용. 이것도 전부 타동사고 목적. 본체를 보존하고 작용에 응하는 신법. 본체를 보존하고 작용에 응하는 신법. 이 미발이 바로 본체고 이발이 바로 이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응하는 신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신법.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개 부대 외구하고 득지어처라. 모두 가능하다. 개는 기다리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가짜가 맨 마지막에 걸립니다. 바깥에서 구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뭘? 정일집중의 성학과 신법입니다. 정일집중의 성학과 신법,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다른 데서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성이 발현해서 정의될 그 즈음, 그 찰나, 그 순간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진다. 선과 악이 갈라진다. 모든 변화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을 지니고 또 미발에는 조명하고 이발에는 성찰하고 참된 것이 쌓이고 노력함이 오래될 것 같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
퇴계 선생이 사단칠정론을 강조하신 사단칠정을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논변한 그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느냐? 목적은 결국 정일집중의 성화, 이 힘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일집중의 신법이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인심은 유위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하고 유일하여 윤집걸중하라. 여기서 이제 정일, 요 정자와 일자, 그 다음에 집중, 요것을 따온 것이죠. 퇴계 선생이.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 위태롭다는 뜻이죠. 도심은 오직 음미하다. 이것은 음미하다, 미세하다 할 때 쓰는 이 글자입니다. 적을 미자죠. 유정, 정은 아주 정밀하다. 일, 한일자.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는 거, 하나 모으는 거. 이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는 이거는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집, 이건 잡을 집자죠. 이거는 이제 잘 안 쓰는 글자인데 이걸 골, 이렇게 골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그 기자와 뜻이 같습니다. 그중, 윤집 기중이라고 나온 문헌도 있습니다. 윤집 기중, 그 중을 잡는다. 근데 유는 진실로 잡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인심이 좋네, 뭐 인심이 바로 천심이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본능적인 감각적인 욕구, 주로 이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그 식욕이라든지, 또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복제, 자기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기능이 있죠. 자기를 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적인 욕구, 이것은 식색지욕이다. 식색지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 이외에 무슨 추우면은 옷을 입고 싶죠. 또 가려우면 긁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욕구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자기 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좀 이기적인 그러한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태롭다 이거예요. 위태롭다. 왜 위태로우냐? 육아에서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발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너무 과격하게 발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 일반적으로는 먹고자 하는 욕구가 보통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더 먹어서 과식을 하게 됩니다. 과식,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탈이 나니까 이것은 이제 위험한 거죠. 위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도심.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힘만 가지고는 다른 생명종과의 생존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위험에 대처도 하고 또 식량도 조달하고 하는 이러한 그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이 이제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충성하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이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 부모님에게
뭐 효도하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되게 이제 도덕적 욕구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즉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인간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이거는 선업적으로 원래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는 참 도덕적인 욕구, 이타적인 욕구, 이것은 대단히 이제 바람직한 건데 이것은 유음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음미에 잘 보이지를 않아. 우리가 보통 보통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도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이게 발동했는데 이게 인심인지 도심인지, 이기적인 욕구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욕구인지, 이것을 이제 잘 정밀하게 살펴서 이것이 인심일 경우에는 과도하게 지나치게 발동하지 않도록 이것을 적절히 이제 절제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도심일 경우에는 아주 미약하니까 이 미약한 마음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잘 살펴야 돼. 정밀하게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유일 마음을 하나 모은다. 이것을 이제 주일무적이다 그런 말 하는데, 이걸 경사상 경을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실로 그래가지고 그 중을 잡아라. 그래야만 중을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당부한, 아니면 통치 지침이죠. 통치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정조대. 그 중을 잡아라. 뜻입니다. 중을 잡아라. 근데 이건 이제 집중이죠. 그래서 중을 잡는다 이런 뜻인데, 중을 잡기만 하면 소용이 없죠. 그 중을 써야죠. 시행을 해야죠. 이것이 역시 중용에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다 순임금 얘기입니다. 집기 양단하야 용기중엄이니라. 두 극단입니다. 두 극단을 잡아서 그 중을 백성에게 쓰셨다. 순임금이 두 극단을 잡아서 그 중을 백성에게 쓰셨다. 이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여론입니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여론. 이것을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고 그 둘을 다 잡아서 그것을 다 종합 지향해서 그 중을 백성에게 쓰셨다. 이것이 순임금이 된 요인이다. 이런 말이 중용에 있습니다. 그럼 이 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주자가 중용 장구에서 개념 정의한 것입니다만은, 중자는 불편불의하고 무과불급지명이라. 편은 치우치다는 뜻입니다. 잘 안 쓰는 글자인데 이것도 치우치다는 뜻이에요. 치우치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없는 거, 지나치는 것, 과도한 거, 불급은 부족, 미치지 못한 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이 없는 무가 이제 맨 마지막에 걸립니다. 불급이 없는 것의 명칭이다 이런 뜻이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의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동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미약하게 발동하지도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 인심, 즉 본능적인 욕구, 식색지 욕구와 같은 본능적인 욕구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동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인생을 망치게 돼요. 반면에 도심은 미약해요. 제대로 발동이 못해. 너무 미약해. 그러니까 이 둘은 태생적으로 이 중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를, 이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정밀하게
살피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중을 쓸 수가 있다. 용중, 집중 용중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통치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미션입니다.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이 심통성정도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가 왜 사단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논의해왔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히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적어도 퇴계에게 있어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마음은 이 도심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심, 도심과 사단, 칠정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개념들이 나온 맥락도 다릅니다. 근데 이제 퇴계 선생님의 이론책에 있어서는 되게 사단은 도심, 칠정은 인심,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퇴계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치밀하게 분석해서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문제점을 내가 치밀하게 분석해. 그 목적은 뭐냐? 결국 정일 집중. 이 중을 잡고 중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 적어도 군주라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집중을 하고 용중을 해야 된다. 그럼 왜 집중하고 왜 용중을 해야 되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그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럼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산해낸 것 중에 일부를 거두어 들이죠.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징수한 거두어 들인 재화, 즉 가치죠. 물질적인 가치. 이 가치를 분배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정치 권력이다. 분배할 수 있는 그 권력.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이 분배를 할 때에 이 분배권, 어디에 얼마를 분배하냐 하는 이 권리, 이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리더죠. 말하자면 옛날에 군주, 지금으로 하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공적인 재화를 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적으로 분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인심이라는 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럼 내 몸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잘 살기 위해서, 내 친척 잘 살기, 내 동네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동창 이쪽으로 보다 많은 것을 부당하게 분배할 그러한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견제하고 통제해 주는 것이 바로 도심인데 이 도심은 아주 미약해요. 둘이 게임이 붙으면 도심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런 마음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중을 잡고 또 중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칠정론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바와 같이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이기론이라고 하는 매우 그 정치한 형이상학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의 문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어떤 보다 자연적 상태에 가까운 이러한 마음. 본래는 선하지만
악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이러한 칠정.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도심은 보존하고 확충하는 거죠. 도심, 즉 사단은 잘 보존하고 이것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보존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사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단이 도덕적 마음일 수 있는 그 형이상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퇴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좀 비현실적인 관념적인 형이상학적 담론 같지만 그 목적은 매우 실천적인 집중을 하고 용중을 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매우 실천적인, 수양론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퇴계 선생님이 사단 칠정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치밀하게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3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